자, 앙금 생성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금. 앙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앙금. 들어본 적 없어? 팥앙금은 들어봤을 거잖아. 팥앙금. 앙금이 뭐야? 밑에 물에 녹지 않고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뭐 이온 파트를 하고 있지.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어떠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앙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온과 이온이 만나면 앙금이 형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온과 이온이 만나더라도 앙금이 형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수용액을, 여기에 A라는 수용액과 B라는 수용액을 서로 이렇게 섞을 거야. 그러면 이 수용액에 각각 이온들이 이온화가 돼서 녹아져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온과 여기에 있는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하게 될 건데,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서로 반응하는 이온도 있고 서로 반응하지 않은 이온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온들은 서로 반응을 하고 어떠한 이온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이 들어있는 두 가지 수용액. 자, 수용액, 여기 A라는 수용액과 B라는 수용액을 서로 섞었어.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A라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과 B에 존재하는 이온이 서로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여기 있던 수용액의 이온, 여기 있는 수용액에 있는 이온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돼? 물에 녹지 않는 어떤 앙금을 만들게 된다.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그러면 쉽게 나는 이걸 알고 있어. 여기에 이 수용액에 어떠한 이온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응을 시켰어. 그러면 앙금이 생성이 됐어. 그러면 이 이온과 이 이온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금방 똑같이 이온을 어떠한 이온인지 알고 있어. 미지의 용액과 서로 섞었어. 근데 앙금이 안 생겨. 아, 그러면 이온끼리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 여기에 최소한 아까 반응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이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반응하지 않았어.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랬을 때 이렇게 A, B라는 수용액과 C, D 이온들이 서로 섞여져 있는 이 수용액 두 가지를 이렇게 섞었다라고 칩시다. 여기 수용액과 여기 수용액을 서로 섞었어.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온 A와 여기에 있는 이온 C가 서로 반응을 하더래. 그리고 여기 있던 B라는 이온과 여기 있던 D라는 이온은 서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었을 때 이렇게 이온과 이온끼리 서로 합쳤을 때 여기 A와 C처럼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요 A와 C를 알짜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근데 B와 D 이 둘 이온은 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그래서 이름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과 이온끼리 반응을 했었을 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뭐라고 한다? 알짜 이온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쳐다보고만 있다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잘 지어놨어. 우리가 돈이 막 많은 사람은 이제 알부자라고 하지. 알부자. 겉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부자인 사람은 알부자. 알짜야. 알짜 부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알짜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본대.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면 실제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한 이온만으로 나타낸 반응식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A와 C만 가지고 반응식을 적게 된다라는 거야. 구경꾼 이온 반응식은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힘들어?
그러면 요거 자료 더하기를 보고 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아니다. 탐구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모스크 한번 가볼까? 자, 이번 탐구에서는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염화 이온을 확인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미지의 수용액에 염화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팅을 하거나 이러한 표를 놓고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비닐을 씌워 가지고 그 위에다가 용액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앙금이 생성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야. 그냥 코팅해도 되고 비닐을 씌워도 돼. 그 다음 이렇게 반응판 위에 가로줄 두 개 해서 질산은 탄산나트륨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세로줄로는 여기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질산나트륨, 질산칼슘을 각각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게 이렇게 뭐니 반응판을 만들어놨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뭐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여기 표만 보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앙금 생성 여부를 관찰한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염화나트륨 넣고 염화칼슘, 질산나트륨, 질산칼슘을 한두 방울씩 다 떨어뜨려 놓고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질산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는 얘기고, 여기 두 번째 칸에는 탄산나트륨 한 방울 이렇게 섞었다라는 거야. 그냥 이거는 실험이니까 그대로 보면 돼.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질산나트륨, 질산칼슘이 이렇게 있고 질산은 또 여기다 한 방울씩 이렇게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떨어뜨려 놓고서 뭘 봤어? 앙금 생성 여부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앙금 생성 여부를 봤더니 자,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aCl이고 염화칼슘은 CaCl2야.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은 뭐니?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 질산칼슘은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와 질산은 AgNO3가 될 거고 탄산나트륨은 요거야 3. 이랬을 때 어디에만 앙금이 생성됐는지를 보자. 여기 보니까 앙금이 여기 생성이 됐어. 여기도 앙금이 생성이 됐고 여긴 변화가 없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변화가 없었고 여기 흰색 앙금이 있고 변화 없고 흰색 앙금이 생겼어. 친절하게 여기 질산은이야. 은하고 뭐와 염화이온하고 서로 반응을 해서 AgCl이라고 이렇게 화학식을 적어놨지. 여기도 AgCl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탄산이온하고 여기 칼슘이온하고 서로 만나서 뭘 만들었어? 탄산칼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칼슘하고 여기 탄산이온하고 서로 만나서 탄산칼슘 만들어진 곳에 뭐가 있어? 이렇게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뭐니? 탄산칼슘이 흰색 앙금을 어떻게 되니? 만든다라는 겁니다. 탄산칼슘이. 그리고 또 뭐? 염화운도 뭐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흰색 앙금을 생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이거는 그냥 실험을 했으니 실험 결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고, 여기에 뭐가 흰색 앙금이 생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봤더니만 여기와 여기 얘랑 염화이온과 은이 서로 반응을 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여기 나트륨이온이라고 하는 얘가,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때? 앙금을 잘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 나와 있네. 나트륨이온 혹은 여기 질산이온도 보니까 없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 은이온하고 염화이온하고 혹은 누구니? 예. 칼슘하고 누구야? 탄산이온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지금 앙금을 잘 생성한 반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질산이온이나 여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앞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은이온이나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앙금을 생성해. 그에 반해서 여기 질산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잘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염화은 HCl이 염화은이잖아. 얘네가 뭐야? 앙금을 생성했다라고 했었을 때 염화이온은 여기 봐요. 염화이온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왔어. 염화이온은 얘와 칼슘 이온은 얘. 즉 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얘와 서로 반응을 하고 얘 칼슘 이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얘와 지금 탄산나트륨하고 서로 반응을 해야 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지금 일단 외울 게 아니라 이 표만 분석할 줄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요 표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 1학기 지금 여기 이온 앙금 생성 반응하고 다음번에 전기 파트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분명히 시작할 때부터 어렵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지금부터 알면 돼. 일단 우리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한번 찬찬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에 사용한 물질들은 모두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준아 언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 전류가 흐르는 애들이 전해질이라고 했지. 전해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분이로 이루어져야 돼? 수용액일 때 뭘로? 뭐가 돼야 된다? 이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아까 설탕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더라도 그냥 중성인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어떠한 물질들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수용액이 됐었을 때 뭐가 된다? 이온화가 돼서 이온으로 어떻게 돼? 만들어지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 지금 보면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얘네들 혹은 질산은, 탄산나트륨 얘네가 모두 6개가 모두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르냐는 거야. 이 얘기는 뭘 물어보냐면 얘네가 다 물에 녹게 되면 이온화가 되냐, 이온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나트륨 이온. 여기는 무슨 탄산 이온. 여기는 이렇게 탄산 이온과 은 이온. 그 다음 여기 염화 이온. 그리고 여기 나트륨 이온.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염화 이온, 칼슘 이온. 그 다음 여기도 질산 이온, 그리고 나트륨 이온. 여기도 질산 이온. 그 다음에 칼슘 이온. 다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얘네가 물에 녹아가면서 수용액이 되면서 다 뭘로 변한다? 이온이 된다고. 이온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야. 맞아? 여기는 다 이온화가 된다.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지금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만나면 앙금을 생성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앙금 생성하는 게 두 개가 있지. 흰색 앙금, 흰색 앙금 했을 때 여기 흰색 앙금, 흰색 앙금인데 여기 보면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이 만났을 때 질산은과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만났을 때 뭐니 여기 흰색 앙금이 두 개가 생성이 됐을 때 여기 보니 은하고 염화은 둘 다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냐 아까 요 은이온. 얘 위에는 뭐니 염화이온, 즉 은이온 양이온하고 염화이온 음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여기 생성을 했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거야. 이해됐니? 앙금 생성하는 데 여기 생성됐잖아. AgCl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뭐와 은이온과 여기에 염화이온이 서로 만나서 앙금을 생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나트륨과 여기 3번 보면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염화이온 있고 여기 염화이온이 있어.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어디 있냐면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어. 그럼 얘랑 이렇게 서로 만나서 앙금 안 만들었어. 얘랑 이렇게 서로 만나서 앙금이 생성이 됐는데 나트륨하고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만난 게 아니지. 여기에서 만난 건 뭐니? 칼슘하고 탄산 이온하고 서로 만나서 앙금이 여기 생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염화이온이 여기 둘 다 염화이온이 있는데 얘는 앙금이 생성 안 됐으니까 여기는 앙금이 생성됐는데 여기 생성된 거는 탄산 칼슘이야. 여기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거야. 자, 탄산나트륨 수용액은 탄산나트륨 수용액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탄산나트륨 수용액은 염화칼슘 수용액과 염화칼슘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염화칼슘 수용액과 여기 있네. 혼합하면 앙금이 생성된다.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 흰색 앙금 여기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5번이라는데 5번이 맞는지 한번 보자.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자 여기 있네.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여기네. 염화칼슘 수용액에 반응해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 탄산칼슘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자이온 반응식이 여기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생성됐다라는 건데 이게 알자이온은 뭐라고 했어?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라고 했지. 반응에 지금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애 누구니? 칼슘이랑 누구니? 탄산이야. 탄산이온이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누가 되겠어? 여기 탄산하고 여기 칼슘 이온 두 개라고. 나머지 여기 나트륨하고 여기 염화이온은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진 않은 구경꾼 이온이라는 거지. 이거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 나트륨하고 여기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야.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여기 탄산이온하고 뭐야? 칼슘 이온이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를 적어줘야지. 얘 빨간색으로 되네. 혹은 얘네는 알자이온 반응식이 아니라 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5번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 소연이 이해돼? 준이는? 어려워? 알았어. 어려워? 알겠어. 자, 다음 물질을 각각 물에 녹여 수용액 상태를 만든 후 염화칼슘 수용액을 넣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물질을 모두 쓰래. 자, 일단 염화칼슘이야. 그러면 위에서 뭘 보면 되냐면 여기 염화칼슘 보자고. 염화칼슘이 어딨니? 여기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얘를 보면 돼. 얘가 누구랑 이렇게 질산은하고 반응을 해서 흰색 앙금이 생겼고 탄산나트륨과 반응을 해서 흰색 앙금이 생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수용액을 넣었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물질 질산은 찾으면 되겠네.
질산은 AgNO3 얘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뭐지 탄산 나트륨 Na2CO3 Na2CO3 얘네 두 개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요거 표 보고서 하라는 거야.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표를 보고서 그러면 얘는 지금 나와 있니? 칼륨이네 칼륨 있어? 질산칼륨 질산칼륨 얘기는 지금 여기 없지 없잖아. 질산칼륨 여기도 흰색 앙금이 있는데 여기도 흰색 앙금이 있는데 질산칼륨 얘기는 없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모두 쓰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뭐니? 질산은과 탄산 나트륨 두 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두 이온이 만나 앙금을 생성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 보면 되겠어. AgCl 은과 염화이온 맞네? 그 다음 나트륨과 질산 질산과 나트륨 없네? 이게 없어. 여기 칼슘하고 황산 있니? 여기? 칼슘이랑 황산 없는데? 얘를 몰라. 없어. 그 다음에 칼륨하고 탄산 여기 있네. 얘는 있네. 그 다음에 바륨하고 황산 얘도 없어. 얘는 몰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제외하자고. 이제 바륨 얘기나 그 다음에 여기 황산하고 황산 얘기도 지금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몰라.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나트륨하고 나트륨이 어디 있어? 여기 나트륨 얘가 있었지. 나트륨. 그 다음에 칼슘이 여기 있어. 여기도 칼슘이 있어. 그랬을 때 나트륨 칼슘 없다고. 그럼 얘네는 어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얘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았다라는 거 2번은 당연히 알 수 있어. 그런데 3번, 5번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됐어? 답은 일단 2번이야, 2번. 지금 3번, 5번은 이제 앞에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2번이 일단 이 표에서 나오는 걸로는 이렇게 나트륨하고 질산은 서로 어때? 반응을 하지 않았다. 앙금 생성하지 않는 반응이다. 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 거야. 자,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탐구활동 통해서 뭐를 앙금 생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자료 더하기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자, 이 자료 더하기에서 뭐를 서로 섞을 거냐면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여기 질산은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이야. 요 두 개를 한번 섞은 다음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용액이니까 여기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염화나트륨을 물에다가 어때? 녹여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서로 어떻게 되겠어? 이온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질산은도 마찬가지야. 물에다가 섞으면 은이온하고 질산이온으로 이렇게 서로 이온화가 될 거야.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 염화이온, 음이온, 은이온, 양이온, 질산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네를 섞었어. 요 수용액과 이 수용액을 서로 섞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기 잘 먼저 봅시다. 은이온, 양이온인 은이온하고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만들어졌으니까 하나의 물질이 될 거야. 중성으로. 양이온, 음이온, 중성 물질인 염화, 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양이온하고 질산 음이온은 서로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될 거야. 얘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에 잘 녹은 상태로 되어 있고 염화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 한 5가지 정도 반응을 학교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 중에 몇 개를 외우라고 할진 학교 선생님마다 다 다르는데 첫 번째로 무조건 나오는 건 요 염화은을 만드는 요 앙금 생성 반응 첫 번째 나오는 게 기본이야, 기본.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서로 섞으면 이렇게 염화은, 질산 나트륨. 근데 염화은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얘는 물에 잘 녹는 애야.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면 NaCl 플러스 AgNO3 이렇게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 용액을 서로 섞을 거야. 이렇게 섞는다라고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여기는 반응 전 물질, 화살표면 화살표 오른쪽은 반응 후 물질, 반응물 생성물이 될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여기 AgCl 그 다음에 NaNO3 이렇게 질산나트륨과 염화은 용액이, 염화은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물질 만들어지면 물질과 물질 사이 플러스, 물질과 물질 사이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 3개면 플러스 하나 더 만들고, 더 4개면 플러스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건데, 여기에 뭔가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살표가 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이거 표시야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해서 밑에 가라앉는 앙금이 생성됐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위에 요 내용을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네는 뭐 물에 잘 녹는다라고 했어. 질산 나트륨. 그냥 얘는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으로 그냥 물에 녹아져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구경꾼 이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애는 누구니? 여기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알자이온은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애들이 알자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만 실제적으로 얘 즉 알자이온들만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염화 이온과 은 이온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염화은을 만들게 된다. 이온과 이온이 만들어서 염화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뭐가 된다? 알자이온 반응식이 되겠다. 그러면서 괄호 열고서 흰색 앙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됐어? 자, 요거야.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온 생성 반응 혹은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 화학 반응식 혹은 알자 반응식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알자 이온이 뭔지 혹은 구경꾼 이온인지 뭔지 요거를 구분하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겠고,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지.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용액이니까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으로 서로 나눠져, 즉 이온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질산은 수용액 같은 경우도 보면 질산 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으로 서로 이온화가 될 겁니다. 얘네 두 개를 섞을 거야 그랬더니 보면 나트륨하고 여기 질산 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섞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녹아져 있는 상태야. 즉 왜?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염화 이온과 여기 은 이온은 서로 만나서 염화은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을 서로 섞였을 때 나타나는 앙금 생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야. 자, 그럼 여기 기본으로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반응 물질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서 반응물질 왼쪽에다 화살표 왼쪽에다 적어놓고 생성물질은 질산나트륨하고 그다음에 염화은은 오른쪽에 화살표의 오른쪽에다가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화살표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 NaCl 플러스 AgNO3 화살표. 이러한 반응물에서 이러한 생성물이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쓸 때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화살표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끝에 이런 식으로 AgCl 같은 경우는 앙금이야. 물에 녹지 않는 고체니까 솔리드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그래서 혹은 리퀴드다라고 하면 L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기체는 가스니까 G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이 물에 녹아져 있는 경우에는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용액이 아니라 물에 녹아져 있는 수용액. 그랬을 땐 아코로스 솔루션 해가지고 AQ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NaCl은 뭐니? 수용액이니까 아코로스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AgNO3도 아코로스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요 질산나트륨도 수용액이고, 그런데 요 AgCl 염화은은 앙금,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니까 이렇게 S 고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겠지. 근데 여기 괄호는 생략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 집어넣지 않아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런 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앙금을 나타낼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솔리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아까 뭐라고 했니? 이렇게 화살표로 밑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야? 가라앉는 물질 앙금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여기 기체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왜? 기체는 생성이 되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화살표를 위의 방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그냥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서로 만나게 되면 염화은이 만들어진다. 얘는 앙금이야. 고체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다. 화살표를 밑에 방향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의 앙금을 만들게 됐다. 색깔도 기억해둬야 돼. 흰색 앙금이야? 뭐는? 염화은은 흰색 앙금이다. 색깔도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런데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 앙금이 만들어지려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양이온끼리는 안 돼. 음이온끼리는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없어. 전기적 성질이 서로 반대가 돼야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했어. 그치, 준아? 맞니? 자, 그런데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서로 만난다라고 해서 끌어잡아가지고 모든 게 다 앙금을 생성하지는 않아.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니? 특정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특정한 음이온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음이온, 양이온끼리 만나서 서로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아까 누구냐? 여기 질산나트륨처럼 질산도 음이온, 나트륨도 양이온이잖아. 그럼 양이온, 음이온 만났는데도 얘네처럼 물에 잘 녹는 물질, 앙금이 생성이 안 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얘네처럼 특정한 애들만 앙금이 생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나트륨도 있고, 나트륨 있네. 탄산도 있고, 이런 애들은 앙금 생성되지 않아.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그 다음에 질산은, 얘네도 뭐가 안 만들어져? 앙금 생성되지 않아. 질산나트륨, 탄산나트륨, 질산칼슘. 질산은 얘네도 앙금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얘도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될 거고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인데도 불구하고 음이온이 양이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애들만 얘네들은 서로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난다 하더라도 뭐는 앙금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앙금이 생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면 누가 앙금이 생성이 되냐라는 거야. 금방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라고 했어? 질산은하고 그 다음에 질산은하고 누구랑 반응을 하면 안 돼? 첫 번째 거 하나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거 뭐야?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하고 서로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염화은이 만들어진다. 앙금이 생성된다. 첫 번째 거 그건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옵션인데 여기 얘하고 얘는 기억을 해둬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외워라. 시험에 낼 거니까 외워라 라고 하면 외우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만 두면 돼. 알겠어?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2년 전에 선생님이 가르칠 땐 다 외우라고 5개 다 외우면 문제 풀기가 쉽거든. 가능하면 다 알아두면 좋겠고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 3개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뭐냐면 자, 탄산나트륨 수용액하고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을 시킬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생기냐면 흰색의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봅시다. 탄산나트륨이니까 여기 탄산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니까 염화칼슘이 서로 만나게 될 거야. 반응물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생성이 되느냐? 그러면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얘야. 칼슘 이온하고 탄산 이온이 될 겁니다. 나머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면 탄산 칼슘 뭐가 만들어져? 앙금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야. 탄산 칼슘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개 껍데기나 분필이나 이런 것들이 탄산 칼슘이야. 뭐야? 흰색 앙금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 요거 색깔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돼. 탄산칼슘 앙금 생성 반응이 된다. 뭐와?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이 서로 만나게 돼서 탄산칼슘 만들게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 준아 여기 봐야지. 눈 감지 말고 또 요거는 뭐를 만든다? 앙금 생성을 하게 된다. 뭐야? 흰색 앙금을 만들게 된다. 누가? 탄산칼슘이. 그 다음에 여기 염화 바륨과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서로 섞을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바륨 나왔었지. 아까 문제 3번 문제에 나왔었던 게 바륨이잖아. 여기 보면 염화 바륨 그리고 황산 나트륨이야.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 염화 나트륨과 황산 바륨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여기 나트륨하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구경꾼 이온이야. 그렇게 되면 얘는 황산 바륨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앙금을 생성하게 된다. 실제 알자 이온 같은 경우는 바륨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될 거야. 그래서 뭐를 만들어? 황산 바륨은 뭐를? 앙금을 생성하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흰색의 앙금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아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거기 뒤에 문제 한번 보면 뭐야? 바륨하고 아까 보니까 3번 문제 보면 3번에 5번 황산 바륨이 되어 있지. 그거 한번 확인하면 될 거야. 3번에 5번.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앙금 생성 반응이 뭐가 있냐면 염화칼슘 수용액하고 황산나트륨 수용액이야. 그러면 얘네도
흰색의 황산, 칼슘, 앙금을 생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 볼까? 염화, 칼슘, 그 다음에 황산, 나트륨 서로 반응을 하면 염화, 나트륨과 황산, 칼슘이야. 그랬을 때 얘네는 알자이온이고 얘네는 구경꾼 이온이 될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니? 황산, 칼슘, 흰색의 앙금을 생성하게 된다. 이것도 알아는 둬야 돼. 알고는 있고 외우라는 얘기는 학교 수업 여부에 따라서 외우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황산칼슘, 얘도 흰색의 앙금을 생성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질산납 수용액하고 여기 보니까 질산납 수용액이고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반응을 시켰어. 얘네는 외워야 돼. 자, 결론만 얘기하면 노란색의 아이오딘과 납 앙금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 봅시다. 여기 질산, 납, 아이오딘과 칼륨이야. 서로 만나게 되면 여기 질산, 칼륨, 아이오딘과 납. 그러면 얘네는 구경꾼 이온이야. 둘 다 얘나. 그러면 얘는 그냥 이온 형태로 녹아져 있는 형태야. 그냥 수용액에. 그런데 반해서 여기 아이오딘과 이온하고 여기 납 이온은 서로 만나서 아이오딘과 납 뭐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앙금을 생성하게 되는데 앙금의 색깔이 뭐야? 얘 노란색이야. 노란색. 지금 색깔 하나 다르게 나오는 거 얘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 얘까지. 아까 아이오딘과 납 뭐라고 했어? 노란색, 탄산, 칼슘, 흰색, 그 다음에 질산은 흰색 앙금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거 그 세 개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니까 얘는 또 응용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요 세 개 정도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 두 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외워라 하면 외우고 그냥 언급 안 하면 굳이 몰라도 되겠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많지도 않아. 딱 5개 나오지. 자, 우리가 집에 이제 은수저 같은 거 있을 거야. 은수저 같은 게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안에만 집어넣어 놓게 되면 검게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은하고 황하고 반응하게 되면 황화은을 생성하면 검은색의 고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둔 이 은수저가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됐니? 황이 포함된 독이 든 음식물, 즉 내가 소윤이가 왕이야. 근데 왕이 이렇게 호위무사들이 있으니까 가서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식물에다가 몰래 독을 조금씩 넣고 이제 중독을 시켜서 이제 없애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할 거니까 조금씩 넣겠지. 황을.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걸 이제 김미상궁이라고 해서 대신 반찬 하나씩 넣고서 이렇게 맛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은수저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색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보고서 여기에 독극물이 들어있구나 여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 우리 선조들도. 이게 뭐야? 은수저가 검게 변하는 까닭. 요거 앙금 생성 반응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혼합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들이 항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뭐만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이온들이 서로 만나서 앙금을 생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 특별하게 만드는 이온들이 뭐야? 이온 반응이 뭐야? 아까 했던 질산은 탄산칼슘, 그 다음에 뭐야? 아이오딘이나 나, 그 정도, 혹은 염화바륨, 그 정도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특한 색의 앙금, 노란색의 여기는 흰색, 특정한 경우에 어떤 이온은 검은색도 나타나게 돼. 이런 식으로 독특한 색의 앙금을 생성한다? 그러면 앙금이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혹은 만들어진 앙금의 색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노란색이냐에 따라서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검출을 하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간단하게 폐수가 흘러. 그런데 여기 이 공장에서 몰래 납이 포함된 중금속을 몰래 흘려보낸다라는 첩보가 있어. 그럼 어때? 그때 그 물 조금 떠다가 뭘 하면 돼? 여기 납이니까 아이오딘화, 여기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해가고 그 폐수하고 서로 섞었어. 그랬을 때 노란색에 앙금이 생성됐다? 그러면 그 폐수 속에 뭐가 있다? 납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다. 자, 탐구 더하기 봅시다.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염화이온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미지의 수용액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A, B, C, D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집어넣을 거야. 질산은 수용액. 자, 질산은 아까 질산은 같은 경우에는 뭐와 반응을 한다라고 했니?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했지.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지니? 염화은이 만들어지게 되면 흰색에 뭐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 앙금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질산은 수용액을 넣고 뭐 여기 A, B, C, D 모르는 미지의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앙금 생성 여부와 앙금 색깔을 관찰하게 됐다라고 했더니 지금 B와 여기 B와 그 다음 D에서 앙금이 생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에 질산은이니까 여기에 뭐니 은이온하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서로 반응을 하면 이렇게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라고 했어. 염화은이라고 생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질산은이잖아. 질산. 이거지. 질산은이니까. 그러면 B와 D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염화이온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알짜 이온 반응식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Ag 플러스 즉 이렇게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AgCl 이렇게 알짜 반응식도 알면 되고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러면 질산은 소윤아 여기 질산은 수용액을 따라서 BD에 흰색 앙금이 검출됐다라는 건 BD에는 뭐가 있다? 염화이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미지의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들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일반적으로 색이 없어. 투명해. 눈으로 봐서는 얘가 이온이 있냐 없냐는 볼 수가 없어. 알아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이게 이온이 있나 없나? 맛을 볼 수도 없겠지. 거기 납이야 납. 납은 납이온 같은 납을 중금속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심한 경우엔 치매도 일으키고 우리 신경계를 공격을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중금속들 그런 것들을 이온이 있나 하고 찍어 먹어볼 수는 없지. 그렇다고 손을 대서 뭐 냄새를 맡거나 만져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떠한 수용액 속에 있는 전해질 수용액이니까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이온이 있구나라고 했었을 때 이온 검출하기 위해서 맛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이온들이 어떤 이온들이 녹아져 있는지 혹은 우리 뭐 배웠니? 불꽃 반응 배웠었지. 불꽃 반응 일부 금속 원소들이 경우에는 포함된 경우에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온을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하고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 몇 개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야. 자, 일반적으로 다른 이온 만났었을 때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암모늄이온, 질산이온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앙금 생성을 하지 않는 이온이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탄산, 칼슘, 질산, 은,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납, 혹은 황산, 바륨
이러한 앙금 생성 반응 기억해두라고 했었잖아.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나. 까먹었어. 그럼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거기에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 포함되지 않아. 왜? 얘네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이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자, 잘 기억해도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등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이온들 만났었을 때 주로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이 뭐가 있냐면 아까 탄산칼슘이라고 했지. 그 칼슘 이온, 황산 바륨 할 때 이 바륨 이온, 그 다음에 염화 은 얘기를 했었지. 은 이온,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납 얘기를 했었지. 납 이온, 그 다음에 탄산 이온, 황산 이온,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뭐를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이 되겠습니다. 됐니? 요거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편할 거야. 근데 외우기 힘들 거야. 외우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들이 있고 생성하지 않는 이온, 앙금을 잘 생성하는 이온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문제 풀 거고 문제 풀기 되게 쉬울 거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서로 만났었을 때 여기 양이온, 은이온과 칼슘, 그 다음에 바륨, 마그네슘, 납, 구리, 카드뮴, 이게 뭐냐? 제덴이니까 이게 뭐라고 해? 아연이니?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양이온인데 얘네가 이런 음이온들 만나게 되면 어떤 앙금이 생기냐면 AgCl은 흰색, 그 다음에 브로민이지. 브로민화 누구냐? 은. 얘는 연노란색. 아이오디나 은 노란색. 뭐 흰색. 보면 여기 노란색. 그다음에 황화 납 같은 경우는 검은색에 뭐도 만들어? 앙금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그다음에 탄산 마그네슘 흰색. 그다음에 황화 구리 검은색. 황화 카드뮴이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앙금 색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봤을 때 학교에서 한 4개, 5개 정도 검은색도 하나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잘 들어서 체크만 잘 해놓으면 될 거야. 알겠니? 굳이 문제 안 낸다라는데 알아만 두고 다 기억을 해둘 필요는,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만 잘해도 시험 대비, 시험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과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도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훨씬 편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있는지, 수돗물에 염화이온이 있어. 염소를 물에 풀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지. 이런 염소를 집어넣어. 락스도 그 염소 성분들이 막 들어간 거라고 봤었을 때 조금 옅게. 그래서 그 수영장 들어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나지. 그래서 선생님 3단지 살고 있는데 그 롯데슈퍼 옆에 지나가면 거기 수영장에서 그게 나와. 그 환풍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그 바람이 3단지 옆에 롯데슈퍼 쪽으로 이렇게 한결초등학교 앞쪽으로 막 나오거든.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항상 락스 냄새가 나. 낮이 됐든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항상 나. 거기 환풍기 항상 틀어놓는다. 그게 이제 그 염소 냄새라고 보면 될 거거든. 얘를 왜 집어넣어? 더러운 물이니까. 매번 그걸 필터링을 하고 가를 수가 없지. 수영장 물 빼는데 며칠 걸려. 다시 채우는데도 며칠 걸리고. 그러니까 매번 그거를 빼고 청소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 소독약 넣어서 뭐를 하니? 소독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돗물 속에 이 염화이온이 적정량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있냐? 여부를 이렇게 은이온을 수돗물
조금 떠서 여기다가 은이온을 몇 방울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보고서 아,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어떤 공장에서 몰래 그 폐수를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폐수를 몰래 비울 때 혹은 평상시에 조금씩 버린다라고 하면 이 폐수 속에 있는 납이온을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 황화이온이 들어있는 물질 혹은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는 물질을 얘 폐수를 떠서 거기다 떨어뜨리게 되면 황화납 검은색 앙금이 생성 혹은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돼서 야, 폐수 속에 납 성분이 검출이 됐다. 아, 저쪽? 그러면 어느 에서 버리는지 알 수 있겠지. 공장이 옆에 있으면 여기 아니네? 그건 또 올라가고 상류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폐수만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아, 얘네가 몰래 방류를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 알 수 있겠고. 자, 패드 속에 카드뮴이야. 얘도 중금속이야. 카드뮴. 그러면 얘는 황화이온과 서로 만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황화 카드뮴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을 형성하게 된다. 자, 이렇게 앙금을 통해서 어떻게 얘네 은이온이나 황산이온이나 아이온이나 이온 혹은 황산이온을 통해서 염화이온, 납이온, 카드뮴 이온 등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온을 검출하는 방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되어 있냐? 중금속 이온. 자, 황화이온이 대부분의 중금속 이온과 반응하면 보통 검은색 앙금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다라고 알아두면 될 거고. 자, 우리가 수도관 속에 관석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수도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물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뭔가 침전물들이 쌓여가지고 점점 물이 흐르는 길을 막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샤워기에 물이 나오더라도 처음엔 새거 샤워기에서는 물이 막 잘 나올 거야. 그럼 한참 지나다 보면 물 나오는 게 시원찮네. 그러면 거기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쌓여져 있냐면 관석이라는 부분이 물질이 쌓여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어. 물의 흐름을. 그게 왜 그러냐면 지하수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생긴 탄산이온하고 반응하면 뭘 만들어? 아까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호수의 안쪽에 쌓이고 가다 점점 그게 커지면 어떻게 되니? 이 물의 흐름을 많이 방해를 하게 되지. 여기 이제 수도관 속에 생긴 관석 뭐야? 칼슘하고 탄산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자, 우리 조개 바지락 조개 뭐 그런 애들 본 적 있니? 조개 껍데기 보면 어때? 굉장히 단단하지, 딱딱하지. 여기 보면 조개는 바닷물 속에 있는 바닷물 속에 탄산이온이 녹아져 있어. 얘를 몸속에 있는 칼슘 이온과 반응을 해서 어떻게 돼?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겉에 딱딱한 껍데기인 탄산 칼슘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지. 딱딱하게 만든 조개 껍데기 생성하는 거. 그 다음 자, 우리가 X선 촬영을 할 거야. 조금 더 정밀하게 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몸 안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쓸 거야. 어떠한 성분들 조영제라고 하는 건데 이 조영제 같은 경우는 황산 바름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마시게 되면 우리 위나 장 속에 위치를 하게 됐을 때 사진을 찍으면 그 부분이 좀 더 잘 나타나게 돼. 왜? 거기가 이제 뭐가 되네. 특정 부분 우리 기관 지나게 됐었을 때 그 부분이 뚜렷하게 사진이 찍혀게끔 하는 원리도 뭐냐면 황산바륨 뭐니 얘도 뭐가 만들어져? 앙금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걸 조용제라고 해요.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미세한 부분들 혹은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X선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조용제 활용을 한다, 황산 발육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 두 이온이 서로 반응하여 앙금을 생성하는 경우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자, 칼륨 여기 질산 그다음에 암모늄 하고 그다음에 나트륨 얘네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니?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을 거고 카드뮴이나 황화이온 얘 다 앙금 생성하네. 칼슘, 탄산 얘도 생성을 하고 바륨, 황산 다 뭐니?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이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릴 때 생성되는 앙금의 이름. 그러면 여기 얘와 염화이온과 얘 이온, 은이온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써도 되고 염화은이라고 써도 되고 앙금의 이름은 화학식으로 써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이름을 써도 되고 염화은이 만들어지게 된다.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